네,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Q&A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인증을 준비하면서 S밤이나 취약점 대응, 그리고 이제 보안 운영 관리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무에서 자주 듣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질문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S밤은 이제 글로벌 인증 대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한번 제가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 네, S밤은 이제 단순한 이제 개발 자료가 아니라 글로벌 인증 대응을 하실 때 이제 필수 항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FDA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제 제품 승인을 신청할 때 S밤을 포함한 보안 문서 제출을 이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사이버 보건력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제품 출시 전에 구성 요소를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사후 보안 업데이트 체계를 마련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S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자동차나 뭐 의료기기, 산업기기와 같은 규제 산업에서도 고객사나 인증기관이 이제 S밤 제출은 기본이라는 전제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S밤 기반의 공급망 보안 관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하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고 핵심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인증을 준비할 때 이제 S밤 외에는 어떤 보안 항목들이 더 요구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건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뭐 이 질문은 인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질문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S밤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만 S밤이라는 것만으로 인증 조건을 충족할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 뭐 FDA나 아니면 뭐 IEC 62443이나 뭐 니스트에서 말하는 국제 기준에서는 S밤 이외에도 여러 이제 보안 항목들을 이제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취약점 대응 체계나 아니면 보안 패치, 그러면 뭐 업데이트 관리,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요구를 하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방식으로 패치와 검증을 수행하는지 명확한 대응 절차와 운영 책임자 지정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FDA는 이 계획을 뭐 제품 출시 전에 제출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과 변경 이력 관리 체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IEC 62443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경우에 그 내역을 이제 기록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릴리즈 전에는 반드시 검증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실제 사이버 보안 시험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정적 분석이라든지 취약점 스캐닝, 뭐 퍼징 테스트 같은 보안 테스팅도 수행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SCA죠.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이나 이제 S밤 생성 도구를 이제 글로벌 인증 관점에서 인증을 준비할 때 이제 선택한다면 이제 어떠한 점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네, 뭐 이 질문은 실제 이제 현업에서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도구라든지 S밤 생성 도구를 도입하실 때 굉장히 많이 하는 고민이기도 하고 많이 저희가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도구는 이제 단순히 오픈소스를 분석하고 S밤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뭐 FDA나 뭐 IEC 62443이나 ISO 21434 같은 이제 글로벌 인증이나 이제 국제 표준을 대비할 때 활용하는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분석의 정확도와 이제 오탐을 관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보안 인증 대응 중에는 이제 잘못된 경고라든지 이제 폴스 파지티브로 나온 이제 여러 이제 잘못된 분석 결과가 이제 개발의 전체 프로세스를 이제 늦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 취약점을 탐지하면서도 이제 불필요한 경고죠. 이제 폴스 파지티브는 최소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공급망 보안 분석이나 공급망 보안을 강화할 때 활용되는 도구들의 어떤 분석 기법이라든지 시험 방법론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소스 코드 기반의 뭐 취약점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너리 기반의 분석 동시에 이제 제공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취약점들이 우리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오픈 소스들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개발 환경으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 따라서는 앞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AI가 생성하는 코드들은 이제 스니펫 코드 형태로 일부 생성되는 뭐 일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서드 파티 코드라든지 혹은 이제 오픈 소스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개발 환경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AI가 생성한 코드들에 대한 어떤 스니펫 분석이라든지 일부 개발자분들이 가져다가 사용한 코드들에서 사용된 뭐 스니펫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스니펫 코드들이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뭐 편의 기능으로는 이제 오픈 소스를 가져다 쓰면 이제 고지문을 만들어서 이제 공지를 좀 해야 되는데, 이때 자동으로 좀 고지문을 만들어 준다라든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정책 혹은 이제 오픈 소스 관련된 관리 정책을 이제 도구에 넣어서 이제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뭐 더 좋은 도구를 선택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각 인증에서 요구하는 이제 S밤 항목들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이제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뭐 인증마다 이제 S밤 요구하는 기준은 이제 점점 강화되고 있죠. 요구 항목과 이제 목적은 좀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먼저 유럽 사이버 보건력법은 제품 출시 이후까지도 보안 업데이트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밤은 단순 문서가 아니라 운영 중에도 갱신 가능한 관리 체계로서 작동해야 한다는 게 사이버 보건력법에서 말하고 있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EC 62443은 이제 산업 제어 시스템 중심의 표준인데요. 우선 이제 S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무결성 관리와 변경 이력 추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 분석 결과를 넘어서 제품 릴리즈 시점에 보안 상태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FDA는 뭐 취약점 중심, 유럽 사이버 보건요법은 운영 관리 중심, 그 다음에 IEC 6243은 변경 관리 중심으로 각기 다른 목적의 S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FDA는 이제 취약점 중심의 이제 보안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FDA 사이버 보안 가이던스나 FDA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개발하는 시점에서만 이제 S밤 기반의 보안 관리라든지 뭐 정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보안 관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뭐 패치나 업데이트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추가로 이제 중점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다섯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은 이제 의료기기나 자동차처럼 규제가 강한 산업에서는 이제 S밤을 어떻게 관리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제 의료기기나 이제 자동차처럼 인명과 이제 직결되는 산업에서는 이제 단지 S밤을 만드는 걸로 이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S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제 업데이트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의료기기는 이제 FDA 말씀드렸던 것처럼 FDA 출시 이후에도 제출 이후에도 보안 취약점이 새로 발견되면 제조사가 S밤을 갱신하고 이에 해당 취약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력이 규제기관과 공유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UN 유럽 경제위원회 이제 레귤레이션 155호와 같은 이제 사이버 보안 규정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나 부품사가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대응 체계를 명시적으로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사나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어떠한 소프트웨어 대응 체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관리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보안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S밤을 정기적으로 뭐 빌드하고 이제 릴리즈 기준으로 유지 관리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이제 S밤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러한 여러 규제 산업에서 이제 S밤이 일회성 이제 보고서 형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S밤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를 시작하는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제 S밤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화두로 그리고 이슈로 지금
여러 산업 도메인에서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제 제품에 대한 보안 인증을 관리하실 때에도 명시적으로 뭐 관련된 표준이나 이제 요구 사항에 SBAM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지는 않아도 그 안에서 수행하거나 해야 하는 보안 관리 항목들을 보면은 SBAM이 있어야지만 대응이 쉽게 된다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뭐 이런 이제 실무에서 이런 질문도 좀 많이 해주세요. 뭐 npm 인스톨이나 이제 pip 인스톨에서 이제 인스톨한 라이브러리들까지 전부 이제 분석을 해야 하냐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한번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뭐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즘 소프트웨어는 뭐 직접 작성한 코드보다 외부 라이브러리 의존성이 훨씬 많고 많이 도입해서 개발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실제로 npm으로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그 뒤에 수십 개나 혹은 이제 수백 개의 의존성들이 붙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이미 취약점이 있는 버전 혹은 유지 보수가 끝나서 방치되거나 뭐 폐기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최근 발생한 뭐 이벤트 스트림 백도어 사건이나 아니면 컬러스 자바스크립트 무한 루프 사태처럼 이제 한 줄의 설치가 전체 서비스 장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이제 SCA 도구를 활용을 해서 깊이 있는 의존성 트리 분석까지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질문 2개 남았는데요. AI가 생성한 코드의 보안성은 어떻게 이제 검증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챗GPT 같은 이제 AI가 생성한 코드를 이제 생각할 때 이제 AI가 생성한 거니까 이제 안전이라든지 품질이나 보안성이 검증된 코드겠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죠. 그래서 AI는 인터넷에 있는 이제 대규모 코드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가장 그럴듯한 코드를 만들어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 코드가 이제 보안 관점으로 그리고 품질 관점으로 이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조건 검증이 빠진 입력 처리가 뭐 된다라든지 아니면 인증 뭐 우회라든지 혹은 하드 코딩된 키 같은 취약한 코드 패턴이 그대로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GitHub에서 취약한 이제 코드 예제나 의도적으로 버그가 포함된 코드를 이제 학습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걸 이제 논문으로 좀 설명해드린 부분과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AI가 만든 코드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정적 분석 도구를 통해서 이제 보안 취약점을 이제 분석하고 이걸 수행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소스 코드가 이제 혼합되어서 코드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나 혹은 이제 오픈 소스가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이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기업들은 현재 AI 코드가 굉장히 이제 생산되는 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I 코드를 생성할 때 이제 코드 리뷰 템플릿에 이제 AI에 특화된 어떤 보안 체크 항목을 추가하고 이걸 뭐 풀 리퀘스트 단계에서 자동으로 좀 보안 점검을 이제 의무화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약간의 이제 AI 생성 코드를 위한 보안 점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AI 생성 코드를 활용하는 양이나 이제 AI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제 개발이 많아지면 이제 보안팀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한번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이 질문은 보안팀의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보안팀은 이제 공급망 보안을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합하면서 개발 조직과 이제 밀접하게 이제 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이제 코드와 시스템을 점검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AI 자체를 관리하는 보안 설계자로서 진화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앞에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이미 AI 모델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취약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근데 그 생성물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과 그다음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던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성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 오픈 소스 코드나 민간 정보가 포함되지는 않는지, 뭐 해당 코드에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지 등 이런 이제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 앞으로 이제 보안팀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동시에 이제 AI 모델 자체에 대한 보안도 보안팀이 이제 책임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LLM을 활용한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프롬프트 인젝션에 대한 방어라든지 모델 접근에 대한 제어라든지 뭐 악의적인 학습 시도를 차단하는 일이라든지 뭐 굉장히 방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코드 중심의 보안을 넘어서서 AI 모델과 뭐 프롬프트 그리고 그 이제 결과물 전반을 다루는 통합 보안 전략이 이제 필요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태 혹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보안팀은 이제 AI와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안전한 이제 교차점을 이제 설계하고 AI가 사용하게 되는 모든 영역의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총괄자로서의 이제 역할이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